안녕하십니까. 화학생명공학과 한밭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윤창민입니다. 이번 강의는 저희가 화학평형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강의에서 화학평형에 대해서 저희가 1강을 학습을 했었고요. 이번에 강의는 화학평형의 두 번째 파트를 한번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강의에서 이제 저희가 평형상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평형상수의 이제 응용에 대해서 이번 강의는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평형 압력과 평형 농도의 계산입니다. 그래서 평형 압력의 계산 첫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떠한 액체인 사산화 이질소는 나사의 아폴로 계획에서 달 착륙선의 연료로 사용이 되었다. 이것은 기체 상태에서 분해하여 이산화질소 기체가 된다. 그렇다면 어떤 온도에서 기체 N2O4 사산화 이질소를 플라스크에 넣고 평형에 도달한 계를 생각해보자. 이 반응의 KP는 0.133 atm이다. 평형에서 N2O4의 압력이 2.71 atm이라면 NO2의 평형 압력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처음에 사산화 이질소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겠고요. 이 사산화 이질소는 우주선의 달 착륙선의 연료로 이제 사용이 됐었다. 그리고 이 사산화 이질소가 이제 반응을 일으켜서 분해가 되게 된다면 이산화질소 기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1몰의 N2O4가 이제 2몰의 NO2가 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제 가운데 파란색이 N을, 그리고 빨간색이 이제 O를 뜻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N2O4를 플라스크에 넣고 평형에 도달한 계를 생각해보자. 이 반응의 KP는 0.133 atm이고 평형에서 N2O4의 압력이 2.71이다. 그렇다면 NO2의 평형 압력은 얼마인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KP를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이쪽 생성물 쪽의 압력이 위로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반응물 쪽의 압력, 사산화 이질소가 이제 밑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몰의 NO2가 1몰의 N2O4와 반응을 하기 때문에 반응 차수를 2와 1로 이제 표기를 해주죠. 그리고 이때 평형에서의 어떠한 압력이 0.133이다. 라는 걸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PNO2 이꼴 결론적으로 PNO2를 놓고 요거를 반대편으로 올리게 된다면 KP 곱하기 PN2O4는 0.133 곱하기 2.71이 이제 될 거고요. 2.71이라는 것은 평형에서 N2O4의 지금 압력이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평형에서의 이 반응의 KP, 즉 압력 평형 상수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0.360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평형에서의 NO2의 부분 압력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NO2의 부분 압력이 지금 0.36인데 여기는 두 개의 NO2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NO2에 대한 압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2승을 지워야 된다라고 하면은 PNO2에 이제 2승에 우리가 루트를 씌워주면은 PNO2가 나오겠죠. 그래서 루트를 0.36에다가 씌워주면은 결론적으로 0.6 ATM이 나오게 된다. 여기서는 압력이기 때문에 ATM이라는 단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PNO2의 어떠한 평형에서의 부분 압력은 0.6 ATM이다라는 걸 예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저희가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평형 압력의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고요. 문제를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어떤 온도에서 1리터 플라스크에 0.298몰의 PCl3와 그리고 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의 PCl5를 채웠다라고 되어 있고 걔가 평형에 도달했을 때 플라스크에서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의 CL2가 발견되었다. 기체 PCl5는 다음 반응에 따라 분해한다. 그리고 모든 화학종의 평형 농도와 K값을 계산하라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저희가 좀 문제에 대해서 좀 상상을 좀 해볼 텐데요. 일단 어떤 플라스크가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플라스크의 볼륨은 1리터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처음에 집어넣은 기체는 PCl3와 그리고 PCl5를 각각 넣어줬다. 그리고 그때 몰들이 주어져 있는데 0.298과 그리고 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라고 하였죠.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어떠한 평형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를 생각을 해본다면 PCl3와 PCl5 외에 CL2가 새로 형성이 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 CL2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이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반응을 시작을 했을 때는 CL2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유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PCl5와 PCl3를 각각 넣어주었는데 CL2가 이제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찌되었든 PCl5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정반응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처음에 먼저 저희가 K값을 평형상수 값을 저희가 찾아봐야 될 텐데요. 평형상수는 우리가 그대로 표기를 해주자면 K 이꼴 CL2의 농도, PCl3의 농도, 그리고 PCl5의 농도로 나눠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농도라고 한다면 이것은 몰을 우리가 리터로 나눠준 값이죠. 즉 큰 M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플라스크의 부피가 지금 1리터인 게 주어져 있고 각각의 몰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0.298 몰이라면 이것이 1리터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0.298m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기체가 이 1리터를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l3도 차지하고 있는 부피는 1리터, PCl5도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1리터, 둘 다 1리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처음에 반응을 시작할 때 CL2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CL2는 초기 농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각에 대한 초기 농도를 이제 적어 보았을 때 CL2의 경우는 초기 농도가 0이다. 다음 PCl3는 얼마인가? 0.298몰이고 밑에는 1리터의 부피로 나누어 줬을 때 0.298몰랄이 된다. 그리고 PCl5 같은 경우에는 초기 농도가 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인데 밑에가 1리터가 되었다. 그리고 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랄이 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모든 화학종의 이제 평형 농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평형에 이르게 되었을 때 어떤 특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플라스크에서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에 CL2가 생겼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에 CL2가 생겼다라는 것은 CL2의 양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자면 정반응이 지금 우세한 상태에서 PCl5의 양이 감소를 했고 PCl3도 마찬가지로 CL2와 마찬가지로 증가를 하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응 개수가 각각 다 1이기 때문에 CL2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만큼 생성이 되었다면 PCl3도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만큼 생성이 되었고 PCl5는 반대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만큼 감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옆에 작성을 해본다면 PCl5의 경우에는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만큼 분해되었다,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PCl3와 CL2는 각각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만큼씩 형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문제를 마무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초기 농도는 저희가 CL2의 제로라고 했다면 시간이 지나고 평형에 이르게 되었을 때를 저희가 CL2의 농도, 평형 농도라고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형 농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초기 농도에서 얼마만큼의 몰랄 변화가 생겼는지를 저희가 살펴보면 될 것이고 앞에서 봤듯이 각각의 CL2의 경우에는 2.0
10의 마이너스 3승 몰만큼 증가하였다. 플러스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리터로 우리가 나눠준다면은 이게 우리가 어떤 몰라리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0 더하기 뒤에 항을 해주면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랄만큼 평형 상태에서 CL2의 농도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PCl3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앞에 반응에서 PCl5가 PCl3와 그리고 플러스 CL2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만큼 증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초기 농도가 0.298 몰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뒤에를 더해준다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은 우리가 0.002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이거 더하기 0.298을 해준다면 답은 0.30 몰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PCl5를 살펴본다면 PCl5의 경우에는 초기 농도가 주어져 있었고요. 여기서 감소가 되었죠. 얼마만큼?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만큼 감소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저희가 빼주면 되고 최종적인 농도는 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랄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평형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 각각에 대한 농도를 저희가 구했죠. 그렇다면 이제 매우 손쉽게 K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K값은 우리가 앞에서 작성을 하였듯이 CL2, PCl3를 우리가 PCl5로 이제 나눠주면 되고요. 각각의 값들을 맞는 위치에다가 다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게 된다면 8.9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K값으로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제 중요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읽어봤을 때 처음에 초기 조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CL2가 처음에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그리고 CL2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걔가 평형에 이르렀더니 CL2가 발생을 하였다. 발생을 하였는데 얼마만큼 발생하였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만큼 발생하였다. 그리고 플라스크의 전체 부피는 1리터이기 때문에 이걸 나눠주게 된다면 우리가 농도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농도를 확인을 하고 각각에 대해서 초기 조건에서 초기 농도에서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값들을 구할 수가 있었다라는 점이 이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는 각각의 이제 반응 개수들이 다 1이었습니다. 그래서 1몰의 CL2가 만약 생성이 된다면 1몰의 PCl5가 우리가 감소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어떤 문제를 살펴본다면 여기가 2이고 나머지가 뭐 1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몰의 CL2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2몰의 PCl5가 이제 반대로 감소를 하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후에 이제 문제를 풀 때 반응 개수에 대해서도 꼭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평형 농도의 계산을 한 번 더 해볼 텐데요. 이번 강의는 지금 계산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복잡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만 우리가 이 평형을 통해서 우리가 평형 상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응용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일산화탄소는 수증기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만든다. 700K에서 이 반응의 평형상수는 5.10이다. 각 화학종 1몰을 1리터의 플라스크에 혼합하였을 때 모든 화학종의 평형 농도를 계산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것이 일산화탄소 그리고 수증기 그리고 이 두 개가 반응을 하였을 때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만든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균형을 맞춰 보았을 때 COH2O라면 C는 하나, O는 두 개, 그리고 여기도 살펴본다면 C는 하나, O는 두 개, 그리고 H2가 있기 때문에 균형이 맞춰져 있는 상태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화학종 1몰을 1리터 플라스크에 혼합을 하였다. 그리고 모든 화학종의
평형 농도를 계산하라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또 알 수가 있는 게 부피가 지금 1리터로 주어져 있죠. 1리터로 주어져 있는 이유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피가 많이 혼란스럽지 않게끔 이렇게 맞춰주는 경우가 많은데 뭐 플라스크의 리터 수가 2리터로 변할 수도 있고 3리터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 리터를 1이라고 가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평형상수에 대해서 작성을 해본다면 K 이꼴 결론적으로 CO2와 H2의 농도 그리고 나누기 CO와 H2O의 농도를 해준다면 이것이 5.10이다 라고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죠. 그리고 CO5의 초기값은 H2O의 초기값, 그리고 CO2의 초기값, H2의 초기값과 다 동일하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각 화학종 1몰을 1리터의 플라스크에 혼합하였을 때라는 지금 문제의 조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 각각의 화학종들이 다 1몰씩 집어넣고 우리가 반응을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리터의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1몰을 1리터로 나누면 1.0 몰랄이 되게 된다. 그래서 모든 화학종의 농도는 1.0 몰랄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응지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반응지수는 초기 조건만으로 우리가 어떠한 평형상수와 동일하게 꾸몄을 때 그때를 우리가 반응지수 Q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반응지수는 지금 1.0이 나왔습니다. 1.0이 나왔다? 그렇다면 Q는 1이고 그리고 K는 지금 5.1이다 라는 것은 Q가 지금 더 작죠. Q가 더 작다라는 것은 아직 반응이 완벽하게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상태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거에 대한 것을 초기 농도를 놓고 우리가 변화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농도가 각각이 다 1몰씩 존재하는데 우리가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 때 변화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CO, H2O 같은 경우에는 반응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Q가 K보다 지금 작기 때문에 정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5.1이 될 때까지 정반응이 Q가 5.1이 될 때까지 정반응이 계속 일어나야지만 그때가 우리가 평형에 이르렀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되었을 때 CO와 H2O는 계속해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X로 우리가 미지수를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 평형 농도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1몰랄의 CO, 1몰랄의 H2O가 X만큼 소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왜 X만큼이냐라고 한다면 지금 모든 반응 개수가 또 1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X만큼 사라진다면 여기서 X만큼 플러스가 되게 된다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CO2와 H2의 경우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위에서 반응물이 마이너스 X만큼 사라진다면 생성물은 플러스 X만큼 늘어나겠죠. 그리고 평형 농도를 생각을 해본다면 1몰에서 플러스 X만큼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테이블을 통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앞에서 봤듯이 K는 5.1인데 5.1을 놓고 그대로 평형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각각이 이제 1 플러스 X, 1 플러스 X 위에 지금 반응물이 아니라 생성물은 다 플러스 X만큼이 형성이 되었고 밑에는 1 마이너스 X만큼이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쫙 전개해서 우리가 풀어주면은 1 플러스 X의 제곱으로 밑에는 1-x의 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곱을 없애줘야 됩니다. 제곱을 없애주려면은 우리가 루트를 씌워야 되고요. 5.10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2.26이 나오게 되고 우리는 간단하게 1 플러스 x 나누기 1-x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서 묶은 다음에 제곱을 위로 그냥 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x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본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26
그리고 빼기 2.26x 이꼴 1 플러스 x로 이제 나타낸 상태에서 x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풀어준다면 x는 0.387 몰 퍼 리터, 즉 몰랄이죠. 그렇기 때문에 x가 이제 결정이 되었다면 우리가 평형에 이르게 되었을 때 각각 화학종에 대해서 CO와 H2O 같은 경우에는 1 빼기 X, CO2와 H2는 1 플러스 X가 된다. 그래서 이 0.387을 각각에 대해서 집어넣고 계산을 하게 된다면 이 반응물 같은 경우에는 1 빼기 0.387을 했을 때 0.613몰이 그리고 생성물의 경우에는 1 플러스 X만큼을 얻기 때문에 1 플러스 0.387을 해주면은 1.387몰랄만큼씩이 새로운 이제 평형의 농도로 결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 평형의 농도들을 우리가 다 집어넣고 다시 한번 K값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K값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본다면 당연히 1.387의 제곱 그리고 0.613의 제곱으로 이제 나누어 주었을 때 실제로 5.12가 나오게 되고 이 5.12는 5.10과 거의 동일한 숫자죠. 그래서 이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주어진 K값과 반올림 오차 이내에서 같으므로 위에 우리가 계산을 한 X값 그리고 X값을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해주었을 때 평형에서의 농도가 정당한 숫자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은 이제 저희가 다른 이제 평형 농도의 계산을 한번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 이제 나오는 게 앞에서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거와는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살펴본다면 H2가 F2와 이제 반응을 해서 불화소로 이제 바뀌는 반응인데 여기서 이제 차이점은 앞의 문제들은 반응 개수가 다 1이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1, 1, 그리고 2가 나와 있죠. 그렇다면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어떤 온도에서 수소와 F2로부터 HF 기체를 만드는 반응에 평형 상수는 1.15 곱하기 10의 2승이다. 즉 115이죠. 그래서 한 실험에서 산몰의 각 반응물을 1.5리터의 플라스크에 넣었다. 모든 화학종의 평형 농도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난 K 이꼴 우리가 1.15 곱하기 10의 2승, 즉 115인 걸 알고 있고요. 우리가 이거를 평형상수를 표현하는 식으로 바꿔준다면 HFN은 이번에는 차수가 2가 붙겠죠. 그리고 H2와 F1은 각각 1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반응물이 3몰씩 들어갔는데 3몰이 어디에 들어갔다? 1.5리터 플라스크에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3 나누기 1.5를 해주면 모든 화학종의 초기 농도는 다 2몰랄로 고정이 된다라는 걸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Q에 대해서 살펴본다면은 Q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구했던 요 농도들을 집어넣고 이제 Q를 계산을 하면 되겠죠.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은 평형 상수이기 때문에 1.15 곱하기 10의 2승, 즉 115보다 Q가 큰지 작은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HF는 이제 2몰이고요. 밑에도 2몰, 2몰인데 위에는 4입니다. 그리고 4 나누기 밑에 2 곱하기 2는 4가 되겠죠. 그래서 4, 4를 나누면 1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Q가 1이고 K가 115라면은 Q가 한참 더 작습니다. 그 말뜻은 정반응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초기와 그리고 변화량 그리고 평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계속 사용을 할 텐데요. 식을 쭉 나열을 해봅니다. 그래서 H2와 F2가 반응을 했을 때 그때 이 HF가 만들어진다. 여기 지금 F2가 솔리드로 나와 있는데 가스입니다. 이거는 오타입니다. 오타. 그래서 초기에는 2몰랄, 그리고 2몰랄, 2몰랄이 각각 존재했었다. 일단 변화량은 얼마인가? 우리가 앞에서 계산을 하였듯이
지금 정방향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H2와 F2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X만큼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이번의 차이점은 이 반응물들은 각각 마이너스 X씩 사라지지만 생성물의 경우에는 차수가 2이기 때문에 플러스 EX가 더 형성이 된다. 즉 X가 아니라 2를 앞에 붙여줘야 된다라는 것이 앞의 문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평형에 이르렀을 때 농도를 살펴본다면 2 빼기 X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F2도 2 빼기 X. 하지만 불화수소의 경우에는 2 플러스 X로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나타낸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K 이꼴 1.15 곱하기 10의 2승 115일 때 HF와 H2, F2를 각각 놓고 우리가 여기서 구했던 것들을 안으로 다 집어넣어 줍니다. 그렇다면 2 플러스 2x와 2 빼기 x의 이제 각각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전개를 해서 우리가 계산을 풀어보았을 때 1.528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푸냐? 앞에서 풀었던 거와 똑같이 풀면 됩니다. 2제곱이 있으니까 여기 루트를 씌운 다음에 2 플러스 2x 그리고 2 빼기 2x로 나타낸 다음에 루트 115 쪽에다가 이걸 옮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x이고 이꼴 2 플러스 2x 여기가 밑에가 마이너스 x네요. 그래서 플러스 x가 되고 이 x는 반대편으로 다시 넘겨준다면 x가 되고 2를 이쪽으로 넘겨준다면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루트 115 빼기 마이너스 4는 x가 나온다. 그래서 이 x의 값은 1.518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화학종의 이제 평형 농도를 계산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x를 우리가 각각의 화학종에 집어넣고 우리가 한 번 더 계산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었을 때 제가 지금 여기 위에다가 너무 열심히 써서 지금 다 잘 안 보이는데요. 한 번 더 쓰겠습니다. H2와 F2는 지금 농도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몰날 빼기 X는 1.528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0.472가 나오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HF의 경우에는 2몰날 더하기 2x이다. 2x는 얼마인가? 대략 3이 나오겠죠? 그래서 해보았을 때 5.056 몰랄이 나온다. 이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평형 농도의 계산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반응 개수가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한 것을 이제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았고요. 여기서 이제 주요한 전략이 우리가 어떻게 초기 변화량 평형에 대해서 각각을 수립을 해놓을 것인가라는 것이고 Q와 K를 비교를 했을 때 정반응인지 역반응인지 계산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구해줬던 미지수 X를 원래의 평형에 이르게 되었을 때 농도 쪽에 X에 집어넣고 계산을 해준다면 모든 화학종의 평형 농도를 손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형 문제를 우리가 푸는 단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앞에서 우리가 문제를 지금 몇 개를 풀어봤죠. 3개 정도를 풀어봤는데 일단 처음에 우리가 이 평형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풀 수 있을까? 전략적으로 한번 정리를 쫙 해보자면 반응의 균형 반응식을 쓴다. 그 다음에 평형식을 쓴다. 그리고 초기 농도를 계산한다. 그리고 Q를 계산한 이후에 정반응인지 역반응인지를 계산을 한다. 그리고 평형 농도를 결정을 하고 평형 농도 결정에서는 이제 미지수를 우리가 사용을 하죠. 플러스 x인지 마이너스 x인지를 계산을 해주고 평형 농도를 평형식에 대입하여 미지수를 풀어낸다. 그리고 검산을 사실 마지막에 해보는 게 중요한데 뭐 대부분의 문제가 계산이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된다면 검산을 꼭 해보는 게 좋고 검산을 하지 않아도 거의 대부분이 문제에 나와 있는 것들은 풀었을 때 답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틀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검산을 해서
우리가 주어진 K 값이 뭐 5라면 우리가 검산을 해보았을 때 이렇게 다시 평형 농도에 대해서 미지수를 구하고 집어넣었을 때 이것과 분자와 분모를 나눠준 값이 5가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검산까지 마치고 나면은 평형 문제가 다 풀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문제를 또 살펴볼 텐데요. 3몰의 H2와 6몰의 F2를 3리터 플라스크에 넣어 플루오린과 수소를 만드는 반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플루오린화 수소라고 하기도 하고 불화수소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불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HF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름이 들었을 때 플루오린화 수소, 플루오린은 F인데 플루오린화가 되어 있는 수소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H 플러스와 F 마이너스가 이제 만나서 HF가 되었다. 그런데 H가 존재하면 산이기 때문에 불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불화, 한국말로 해서 불화수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만 화학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반응에서 이 반응 온도에서 평형 상수값은 1.15 곱하기 10의 2승이다라고 했을 때 앞에서 지금 푼 문제와 거의 뭐 똑같죠. 평형 상수값은 115, K 이꼴 115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반응식을 처음에 먼저 한번 써볼 텐데요. 반응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H2 플러스 F2는 EHF로 가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요. 평형식을 이제 다음에 써볼 텐데요. 평형식도 당연히 K 이꼴 1.15, 115 이꼴 요렇게 써주면 되고 이 2가 차수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문제와 차이점은 초기 농도가 다르겠죠. 지금 3몰의 H2와 6몰의 F2를 3리터 플라스크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는 이 H2 같은 경우에는 3 나누기 3이기 때문에 1몰랄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6몰의 F2는 2몰랄이 나오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HF는 초기 농도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H2의 초기 농도는 3몰 나누기 3리터는 1몰랄이고요. 그리고 F2의 초기 농도는 6몰 나누기 3리터를 했을 때 2몰랄이 나옵니다. 그리고 HF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문제에 HF가 초기에 얼마만큼 존재했다라는 값이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Q 계산을 또 해볼 텐데 Q 계산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그대로 좀 가져와서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초기에 HF가 없기 때문에 Q를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HF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게 0이죠. 그래서 어떤 수를 이제 0으로 나누어도 0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항상 K가 Q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K가 Q보다 크다라는 것은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 생성물적으로 시프트가 되는 정방향의 정반응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걔는 오른쪽으로 이제 계속 이동하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평형 농도를 결정해야 될 텐데 일단 H2의 초기 농도는 1몰랄, 그리고 F2는 2몰랄인 걸 확인했고 HF는 0입니다. 그리고 변화량을 해준다면 미지수 X들을 집어넣고 HF의 경우에는 플러스 2X를 해준다. 그러면 1몰랄에서 1 빼기 X, 2몰랄에서 빼기 X, 0몰랄에 플러스 2X를 해주면 2X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5번까지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6번. 농도를 평형식에 대입하여 미지수를 계산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K는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115이고요. 각각의 위치에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숫자들 2x, 1 빼기 x, 그리고 2 빼기 x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전개를 해서 풀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X 이꼴 0.968 몰 퍼 리터, 즉 몰랄이 나오게 된다라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H2의 이제 초기 농도에서 우리가 0.968을 빼주고 F2는 2몰랄에서 0.968을 빼주고 HF 같은 경우에는 0.968 곱하기 2만큼이 생성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계산을 했을 때 H2는 반응이 정방향으로 이제 일어났을 때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몰랄이 남았고 1.032 몰랄이 F2는 남았고 그리고 HF는 평형에 이르게 되었을 때 1.936 몰랄만큼이 생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한 번 더 점검을 굳이 해보자면 1.936을 그리고 밑에는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을 그리고 1.031을 넣고 이거를 전개를 했을 때 대략적으로 확인했을 때 113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평형 상수 값이 115이죠. 그래서 뭐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풀어준 미지수의 값이 맞았고 그리고 점검을 통해서 이 문제가 이제 각각의 우리가 맞는 평형 농도들의 화학종에 대해서 다 구해줬고 그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서 K가 문제에서 주어진 K값과 거의 동일하게 나왔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전략과 그리고 쭉 문제를 풀고 마지막에 점검까지 해보는 것이 사실 좋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앞에서 이 X를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뭐 제가 빠르게 이제 넘어가서 그냥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X를 푸는 방식은 그냥 근해 공식을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를 우리가 쫙 전개를 해보았을 때 1 빼기 X, 2 빼기 X, 그리고 반대편으로 이제 넘겨야 될 거죠. 그래서 넘기고 난 다음에 이것이 2X 제곱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우리가 x제곱과 x 그리고 4x제곱이 존재할 때 결론적으로 가장 높은 차수가 지금 x제곱이기 때문에 x의 제곱항, x의 항, 그리고 그냥 상수의 항이 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x제곱 x 그리고 상수의 항을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근해 공식을 활용해서 이제 풀면 되고요. x제곱 앞에 있는 게 a, 그리고 x 앞에가 b,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c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쫙 전개를 해주고 각각의 맞는 숫자들을 근해 공식에 집어넣고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 x는 2.214 몰 퍼 리터와 x는 0.968 몰 퍼 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H2의 평형 농도는 이제 1몰랄이기 때문에 1몰랄에서 우리가 빼기 2.14를 하게 된다면 이것이 마이너스 1.14 몰랄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값은 우리가 농도에서 나올 수가 없는 값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2.14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0.968을 우리가 X로 선택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라고 아마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고요. 그래서 쫙 전개를 한 다음에 근해 공식을 통해서 x 값을 구하여라. 그리고 그 x 값이 상식에 부합한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문제에 부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다음에 왜냐하면 근해 공식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값이 두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는 말이 안 되는 값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되는 값을 선택을 해서 x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예제인데요. 예제가 너무 많아서 아마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문제를 보면서 이제 굉장히 좋아하고 있을 것도 같기도 한데요. 일단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온도에서 수소기체와 아이오딘의 증기로부터 아이오딘과 수소기체를 만드는 반응의 평형상수는 100이다. 이때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ATM의 HI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ATM의 H2 및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ATM의 I2를 5리터 플라스크에 섞었을 때 모든 화학종의 평형 압력을 계산하여라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른 점은 지금 앞에서는 농도였는데 여기서는 압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압력이 주어졌지만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문제를 풀이를 하는 방식대로 그냥 그대로 전개를 하면 됩니다. 처음에 먼저 반응식을 써줍니다. 그래서 수소기체와 아이오딘 증기가 만났다. 그렇다면 H2와 I2가 반응을 하였고 그것이 여기도 적혀 있듯이 HI로 바뀌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우리가 수소기체는 항상 H2,
H가 두 개가 뭉쳐 있고 그리고 아이오딘 증기도 I2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H와 I가 반응을 한다면 HI가 될 텐데 두 개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HI 앞에 2를 꼭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기체 중에서 이분자 상태로 이제 꼭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기체들이 있죠. 뭐 O2도 있고요, N2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화하게 상식들이기 때문에 문제를 이제 읽고 그다음에 반응식을 쓸 때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반응식을 써주고 이것이 상식에 부합한가, 일반적인 화학 지식에 부합한가, 그리고 어떠한 반응 개수들이 맞는가, 반응 개수가 맞다라는 것은 H2가 지금 좌측에 두 개가 존재하고 그리고 I2도 두 개가 존재하는데 우측에도 똑같은 수량의 H와 그리고 I가 존재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EHI로 우리가 좌측에 존재하는 물질의 균형을 맞춰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이제 우리가 평형식을 써야겠죠. 평형식을 써야 되는데 이번에 알 수 있는 것은 평형 압력에 대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KP를 써줍니다. 그리고 KP를 쓰고요. HI의 경우에는 차수가 2가 올라가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1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 평형식에서의 평형 압력에서의 어떤 평형 상수 KP는 100이라고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주어져 있는 거를 그대로 그냥 써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렇다면 초기 압력은 얼마인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기체를 만드는 반응의 평형상수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ATM의 HI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ATM의 H2 및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ATM의 I2를 5리터 플라스크에 섞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초기 압력들이 주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압력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압력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헷갈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5리터 플라스크에 넣었는데 압력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농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평형상수, 즉 KC를 구할 때는 우리가 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플라스크의 부피가 중요했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KP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압력을 일단 고려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Q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형 압력에서의 계산은 우리가 초기 압력을 우리가 넣고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 부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각각의 주어져 있는 평형 압력을 초기 압력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HI의 경우에는 처음에 주어진 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죠. 마이너스 1승이고 그리고 밑에 수소 같은 경우에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고요. 그리고 I2 같은 경우에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각각 ATM이고 꼭 반응 차수를 까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을 풀어주었을 때 5,000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에 지금 주어져 있는 어떠한 평형상수는 100이었기 때문에 지금 KP는 100인데 우리가 구한 QP는 5,000입니다. 그렇다면 QP가 압도적으로 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QP가 압도적으로 크다면은 반응이 역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주가 되게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HI가 H2 혹은 이제 I2로 바뀌는 반응이 주도적인 반응이 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형 압력을 이제 결정을 해봐야 될 텐데요. 앞에서 살펴봤었던 우리가 식을 써주고요. 그리고 초기의 압력을 써주고요. 그리고 변화량의 미지수를 각각 써줍니다. 마찬가지로 EHI만 마이너스 EX만큼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쓰는데 그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하였듯이 역반응이 우세이기 때문에 이쪽에 반응물 자리에 있었던 물질들이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생성물 쪽에 존재하는 HI가 오히려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HI가
반응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 여기서는 역반응이 주이기 때문에 HI가 반응물, H2와 I2가 각각 생성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평형에서의 압력을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플러스 x,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x, 그리고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에 빼기 2x를 넣어서 우리가 평형식에 대입하여 미질수를 계산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k는 우리가 앞에서 구한 100이었고요. 이것들을 각각 대입을 해서 우리가 풀어준다면 근해 공식에서 3.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ATM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미지수를 구했기 때문에 이 미지수를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을 집어넣고 우리가 압력들을 계산을 해준다면 미지수인 3.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ATM이 빠진 만큼 그리고 늘어난 만큼 H2와 I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얼마만큼 늘어났냐면 3.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ATM만큼 늘어났고 HI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이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본다면 여기 나온 압력들을 다시 집어넣고 이거에 대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구한 KP는 99.9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문제에서 주어진 K는 우리가 100이었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진 KP는 100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평형 압력에 관련된 문제도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풀 수가 있고요. KC를 구하는지 KP를 구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이 달라질 텐데 KC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플라스크 혹은 용기의 부피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부피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지만 K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압력만을 살펴보기 때문에 일단 부피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 더 Q가 처음으로 K보다 훨씬 큰 예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반응이 주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역반응이 주를 이루게 된다면 우리가 처음에 썼던 반응에서 거꾸로 생성물에 있던 것이 이제 반응물이 되게 된다라는 것을 실제 예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다른 케이스인데요. 평형상수가 작은 개의 계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NOCl 가스가 두 개의 NO와 그리고 Cl2로 변화하는 반응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1몰의 NOCl을 2리터 플라스크에 넣었다. K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일 때 이때 각각의 평형 농도는? 이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게 지금 가스로 나와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게 몰과 그리고 리터 그리고 K도 마찬가지로 현재 살펴본다면 단위가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K 혹은 KC를 구해주는 문제이다. KP가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고요. 반응식은 위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써줬습니다. 그렇다면 평형식을 이제 써볼 텐데요. 평형식을 쓰게 된다면 여기서 NO 같은 경우에는 2승, 그리고 Cl2는 1승, 그리고 NOCl은 2승이 각각 붙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K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초기 농도는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NOCl만 지금 1몰의 NOCl을 2리터 플라스크에 집어넣었죠. 그렇다면 1몰 그리고 나누기 2리터를 해준 게 NOCl의 어떤 농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NO와 그리고 Cl2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존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초기 농도에 대해서 써준다면 NOCl의 초기 농도는 우리가 1 나누기 2를 하면은 0.5몰날이 나오고요. NO와 Cl2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0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초기 농도를 확인하였다면 초기 농도를 통해서 우리가 Q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Q를 계산을 해보았을 때 Q는 0이 나오게 됩니다. 왜 0이 나오냐? 위에 NO와 Cl2가 둘 다 0이기 때문에 우리가 0.5로 나누어 주든 어떤 수로 나누어 주든 다 0이 나오겠죠. 그래서 0은 K보다 당연히 작다. K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인 매우 작은 경우에도 일단 0이 지금 더 작기 때문에 0이 더 작다라는 것은 정반응이 Q가
K보다 작다는 것은 정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평형상수가 매우 작죠. 매우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이 풀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평형 농도 결정은 똑같이 써줍니다. 초기 변화량 평형을 그대로 써주고요. 초기에는 0.5몰랄 00, 그리고 미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본다면은 정반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X만큼 사라지는데 이 NOCl은 차수가 붙어 있죠. 반응 개수가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x만큼 사라진다. 그리고 NO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2x만큼 생성이 된다. Cl2는 플러스 x만큼 생성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 평형에서의 농도는 우리가 각각의 미지수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도를 이제 평형식에 대입하여서 미지수를 계산을 해야 될 텐데요. K 이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는 이제 매우 작은 숫자인데 우리가 구한 미지수들을 다 집어넣어서 한번 살펴본다면은 2x의 제곱 그리고 x 0.5 빼기 2x의 제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이 밑에 마이너스 2x를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K 값이 애초에 작기 때문에 X 값도 굉장히 작은 값이 나온다. 그런데 위에 우리가 X 값은 둔 상태에서 밑에 0.5에서 빼기 X를 하는 것은 우리가 무시를 해버려도 괜찮고요. 그래서 0.5 빼기 2X는 0.5와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x를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이제 위에가 4x의 제곱 그리고 곱하기 x이기 때문에 4x의 세제곱이 나오겠네요. 4x의 세제곱과 그것을 0.5의 제곱으로 나누어 주었을 때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기 때문에 계산기로 이제 쫙 풀어본다면 이것이 x 이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굉장히 작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저희가 다시 처음에 대해서 집어넣는다면 NOCl 같은 경우에는 0.5 빼기 2x인데 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면 0.01이죠. 그럼 0.5에서 우리가 0.01을 빼주어도 0.49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0.5와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NO와 CL2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성이 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몰락은 정확하게 농도는 기입을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X는 날릴 수가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밑에 0.5 빼기 2x에서 지금 x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각각의 평형 농도에 대해서 구했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통해서 집어넣고 계산을 해본다면 0.02 제곱 그리고 곱하기 0.01 그리고 밑에는 0.5의 제곱으로 나누어 주었을 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나오고 이것은 문제에서 주어진 K값과 동일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형상수가 매우 작은 개의 경우에는 정말 너무너무 작은 개의 경우에는 이 밑에 분모 쪽에 오는 x를 우리가 무시하고 계산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분자에 존재하는 즉 생성이 되는 물질들의 x는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실제로 생성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저희가 르 샤틀리에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볼 텐데요. 이름이 어렵죠. 르 샤틀리에. 이름만 딱 봐도 프랑스 분이 만든 그런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르 샤틀리에의 원리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지금 화학 평형에서 르 샤틀리에가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르 샤틀리에의 원리의 정의는 평형에 있는 어떤 개의 변화가 만약 가해진다면 평형 상태에 있을 때 변화가 생긴다면 그 변화를 감소시키려는 방향으로 화학종들의 어떠한 평형의 위치가 이동을 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농도, 압력 혹은 온도를 변화를 시켰을 때
최대한 그 변화에 대해서 감소를 시키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르 샤틀리에라는 분이 찾아냈으니까 르 샤틀리에의 원리가 됐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이러한 반응이 있습니다. N2와 질소와 수소가 만났을 때 암모니아로 이제 바뀌는 어떠한 반응이 있고요. 이때 어떠한 에너지를 내놓는 것은 플러스 92kJ를 내어놓는다. 지금 에너지가 갑자기 들어와서 좀 복잡할 수도 있을 텐데요. 밑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2H2, NH3 혼합물에 있는 NH3의 질량 백분율의 온도와 전체 압력에 대한 의존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NH3만입니다. 그렇다면 NH3가 온도 혹은 압력이 변화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본다면 일단 온도가 증가를 하죠. 그래서 400도씨에서 600도씨까지 이제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전체 압력이 증가를 한다. 얼만큼? 300에서 500 atm까지 이제 증가를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을 때 일단 300 atm, 즉 압력을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온도만 증가를 시킨다면 암모니아가 형성이 되는 비율이 48에서 13%로 매우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H2와 N2의 처음에 이제 섞어준 비율 같은 경우에는 3대 1로 이제 혼합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이고 이쪽이 이제 1이라고 했을 때 압력이 300 atm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온도를 높여준다면 처음에 400도씨에서는 48%의 암모니아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온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암모니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 역반응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400도씨에서 고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압력을 증가를 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61%의 암모니아가 형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00도씨에서 고정을 해놓고 암모니아를 변화를 시키면은 압력을 변화를 시키면은 21%의 암모니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00도씨도 마찬가지로 38%로 압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온도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많은 암모니아가 형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반응 자체에 온도를 변화시키거나 압력을 변화를 시키거나 어떠한 변화를 주었을 때 이 변화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형성이 되는 화학종의 지금 농도가 변화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온도든 압력이든 어떠한 농도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변화를 시키거나 뭐 두 가지를 변화를 시키거나 하였을 때 그것이 이제 평형에 영향을 주고 평형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 반응 자체가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이동을 하려고 한다. 즉 평형의 위치가 바뀌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NH3의 평형 농도는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그리고 온도가 증가하면 감소한다. 하지만 낮은 온도에서는 이 반응이 너무 느리게 일어납니다. 그 말인즉슨 400도씨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400도씨에서 500 ATM에서 우리가 반응을 진행을 만약 시킨다면 61%의 암모니아를 얻을 수가 있겠지만 이 400도씨라는 온도 자체가 반응이 일어나는데 매우 느린 반응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500도씨에서는 38%의 암모니아를 우리가 500 ATM에서 만들지만 만약 반응이 빠르다면 실제 우리가 공정에서 혹은 암모니아를 만드는 공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당연히 조금 암모니아의 수율이 떨어지더라도 빠르게 반응을 시켜서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반응이 빠르게 최적화돼서 일어날 수 있는 온도는 500도씨이다. 물론 400도씨가 더 많은 암모니아를 만들어내겠지만 전체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500도씨에 비해서 훨씬 느리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하나 또 고민이 될 텐데 그렇다면 이 화학 물질을 사는 가격이 비싸지 않나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왜냐하면 화학 물질이 비싸다면 이것들을 최대한 많이 암모니아로 이제 만들어내야지만 우리가 어떤 공정의 비율이
공정 대비 가격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람도 마찬가지로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일하는 시간이 오히려 더욱 증가했을 때 이 원재료 가격보다 이제 더 비싸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400도씨에서 반응을 하는 것보다 500도씨에서 이제 암모니아를 반응을 시키고 38%의 수율을 얻는 것이 61%보다 훨씬 더 유리한 결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정이라든지 실제 우리가 어떠한 이제 화학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할 때 얼마만큼의 시간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효율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시간과 이제 효율을 사용하는 사람의 이제 인력에 대한 그러한 인건비 그리고 이제 원재료 가격 이 등등을 모두 다 생각을 해서 우리가 화학 공정을 진행해야지만 이제 최적의 효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르 샤틀리의 원리에서 일단 첫 번째 농도 변화의 영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농도 변화의 영향은 이제 너무나 사실 간단하고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버 공정이죠. 3H2 그리고 이것이 이제 2NH3로 이제 바뀌게 되는 이 하버 공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반응물의 농도를 올려준다면 반응물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생성물 쪽으로 가고 싶어 할 것이고 생성물 쪽으로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은 Q가 K보다 작은 정반응이 일어난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생성물의 증가를 시켜버린다면 이번에는 역반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Q가 K보다 커지고 역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르 샤틀리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앞에서 화학 평형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었는데 이러한 반응물의 농도가 올라가거나 생성물의 농도가 올라갔을 때 어떠한 Q값과 K값을 대조를 해서 이것이 정반응이냐 역반응이냐를 생각을 해보는 것이 결국에는 르샤틀리에의 원리 중에서 농도 변화의 영향을 살펴봤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반응물 농도를 감소를 시킨다면 역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생성물 농도를 감소를 시킨다면 정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이 하버 공정에서 평형에 있는 각 화학물의 농도가 아래와 같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N2는 0.399, H2는 1.197몰, 그리고 암모니아는 0.20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1.0몰 퍼 리터의 N2를 갑자기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지금 농도 변화의 영향에서 나와 있는 게 반응물 농도를 증가를 시킨다면 정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거다. 결론적으로 더 많은 암모니아가 생성이 될 거다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N2의 초기 농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0.399m인데요. 거기 1.0을 추가적으로 더해줬습니다. 1.399가 될 거고요. 두 개의 초기 농도는 앞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집어넣고 우리가 Q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Q값을 계산을 했을 때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K값이 문제에 주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N2에서 처음에 1몰을 추가적으로 넣은 것을 빼고 계산을 해본다면 이 N2 값은 1.399가 더 이상 아니라 0.399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았을 때 실제 계산을 해본다면 Q값이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지금 나왔고 우리가 더 많은 N2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을 했을 때는 5.9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N2의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서 구한 Q는 K보다 작다. 즉 N2를 넣지 않았을 때 우리가 값을 K라고 생각을 한다면 물론 이것도 그냥 Q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Q1과 Q2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혹은 이것을 이제 뭐 Q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Q의 초기라고 뭐 생각을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편한 대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N2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Q값이 이 밑에 Q값보다 작아졌기 때문에 정반응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NH3가 더 많이 생성되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반응은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평형에 도달을 할 것이고 그래서 계산을 생략하고 저희가 결과만 살펴본다면
1몰 퍼 리터, 즉 1몰랄의 N2를 넣어줬을 때 첫 번째 평형 위치에서 두 번째 평형 위치로 시프트가 되었고, 우리가 처음에 화학평형 1을 배웠을 때 수많은 평형의 위치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었죠. 그래서 두 번째 평형 위치에 갔을 때 N2의 농도는 1.348, 그리고 H2는 1.044, 그리고 NH3는 약 0.304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르샤틀리의 원리가 우리가 반응물의 농도를 증가를 시켰더니 생성물이 더 많이 형성이 되는 어떠한 시프트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 시프트가 일어난 이유는 새로운 평형 위치를 찾아서 반응이 안정이 되길 원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N2를 우리가 첨가를 새로 해주었다. 여기서 이것이 N2고 H2 암모니아라고 한다면 N2가 초기 상태, 여기가 지금 초기죠. 초기인데 새로운 N2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N2는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이 새로 추가된 N2 중에서 하나가 새로 암모니아를 만들어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의 N2 분자를 가해준다면 N2와 H2 사이의 충돌수가 증가하여 전반응의 속도가 증가하게 되고, 르샤틀리에의 원리에 의하면 N2의 첨가는 개는 N2를 소비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N2가 반응물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생성물을 더 만들어내는 N2를 소비하기 위한 쪽으로 시프트가 된다. 그래서 평형 위치가 두 번째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는 걸 실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르샤틀리의 원리에서 압력 변화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압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농도, 그리고 압력, 그리고 온도에 대한 변화들을 각각 살펴보는 것인데요. 이번에는 압력의 변화가 일어날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기체 반응물 또는 생성물을 첨가하거나 제거를 할 때 압력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어떠한 비활성 기체를 첨가해 줌으로써 기체의 압력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떤 비활성 기체 종류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뭐 아르곤 같은 것도 있고요, 헬륨 같은 것도 있고, 이러한 것들은 직접적으로 반응에 참여를 하지 않지만 이것들이 어떠한 용기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용기 안에 기체의 압력을 증가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비활성 기체를 첨가해 줌으로써 압력을 증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금 극단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용기의 부피를 변화시킨다. 용기의 부피를 늘리거나 줄이게 되면 안의 기체의 압력이 변할 것입니다. 어떻게 변하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어떠한 용기가 존재를 하는데 이 용기의 면적을 줄여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안에 이제 기체들이 갇혀 있는 상태에서 더 작은 사이즈로 압축을 만약 시켜버린다면 안에 기체의 압력은 증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오히려 반대로 늘려버린다면 기체 자체의 압력은 또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압력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비활성 기체를 만약 첨가를 하게 된다면 전체 압력은 높아지지만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농도나 부분 압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평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곤이라든지 헬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집어넣게 된다면 이 반응계 자체의 전체 압력은 높아지겠지만 반응물이나 생성물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농도나 부분 압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평형에 있어서 어떠한 시프트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용기의 부피를 변화시키는 경우를 살펴본다면 여기서 더 극단적으로 용기의 부피를 줄인다면 반응물과 생성물 모두 농도나 부분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몰수를 줄이는 방향, 즉 부피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상기체 반응식을 살펴본다면 PB = nR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V, 즉 부피에 대해서 놓고 nRT가 있는데 P를 반대로 옮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V와 n이 직접적인 비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V가 증가를 한다면 n도 증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몰수를 줄이는 방향, 즉 부피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면 부피가 줄어들면은 몰수도 감소를 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몰수를 줄이면 부피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이 관계식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부분 압력이 변화했을 때의 경우를 저희가 실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A에서 우리가 어떠한 용기가 존재하는데 그 안에 N2와 3H2 그리고 NH3가 존재하는 그러한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N2와 H2, NH3의 이제 분자의 개수를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처음에 14개가 존재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기의 부피를 점점 줄여나가게 된다면은 저희가 다음 것도 살펴볼 텐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14개가 존재하는데 거기서 부피를 더더욱 줄였습니다. 그렇다면 분자의 개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로 분자의 개수가 지금 감소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장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은 부피 = n과 비례를 하고 RT, P는 밖으로 빼놓았다. 그래서 부피가 감소를 한다면 어떠한 분자의 개수도 즉 몰수도 감소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우리가 그림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하버공정, 질소와 수소가 만났을 때 암모니아가 형성이 되는 이 반응에서도 분자의 개수가 적어지는 방향으로 어떠한 반응이 시프트가 돼서 새로운 평형의 위치로 가게 된다. 즉 여기가 지금 평형 2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여기가 첫 번째 평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만약 변화한다면 압력이 변화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반응은 평형인데 이제 새로운 평형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KP의 개념으로 한번 살펴본다면은 일단 첫 번째 위치에서는 마찬가지로 그냥 이 반응물과 그리고 생성물과 반응물의 나누기를 해준다면 우리가 KP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새로운 위치에서 우리가 Q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부피가 지금 줄어들었고 부피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앞장에서 이야기하였듯이 각 기체들의 부분 압력이 상승을 하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임의대로 각 기체의 부분 압력이 상승한 것을 그냥 곱하기 2로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았을 때 이것의 양은 2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한다면 4분의 1 KP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새로운 평형 위치에서의 Q 값이 4분의 1 KP라면 지금 Q가 4분의 1 KP이기 때문에 KP 대비해서 훨씬 작은 숫자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Q가 더 작다면 당연히 정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정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면 질소와 수소가 생기는 것보다 암모니아가 더 많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A에서 볼 때는 우리가 암모니아가 지금 2개밖에 없었지만 새로운 평형 위치로 즉 부피가 작아지고 몰수도 작아졌지만 암모니아의 개수만 본다면 지금 4개로 증가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이유는 정반응이 더 우세하게 일어났기 때문이고 그것은 Q가 원래의 KP보다 더 작게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력의 변화에 따라서도 이제 르샤틀리에의 원리가 작용을 하고 이 반응은 어찌되었든 압력 변화에 맞추기 위해서 다른 변화를 가져간다. 농도 변화 혹은 이제 온도 변화를 가져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암모니아의 농도를 높여주는 쪽으로 반응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평형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온도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만약 용기의 온도를 높인다면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N2 플러스 3H2가 이제 2NH3와 그리고 플러스 92kJ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었는데 발열 반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온도를 높이면 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해서 역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K가 감소를 한다. 그리고 밑의 경우를 생각을 해본다면 556kJ 더하기 CaCO3는 CaO와 CO2가 이제 발생하는 반응이다라고 한다면 흡열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온도를 높이면 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해서 정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반응식을 살펴보았을 때 거기에 플러스 92kJ이라는 것이 어떠한 이 생성물의 위치에 존재를 한다면 열이 지금 발생을 하였다. 즉 에너지가 발생을 한 것을 우리가 숫자로 표현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어떠한 이 생성물의 위치에 존재를 한다면 그것은 발열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만약 발열 반응에서 온도를 높여준다면은 우리가 열을 발열을 하는데 오히려 온도를 높여준다면 그 에너지를 더욱 소비하기 위해서 반대로 역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흡열 반응의 경우에는 우리가 반응물의 위치에서 에너지가 들어가야지만 이 반응들이 일어나서 CaO와 CO2가 이제 형성이 되는 반응을 의미하는 것이고 흡열 반응의 경우에는 우리가 온도를 더 높여준다면 여기에 에너지가 이제 추가가 되면서 정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K가 증가하는 결과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에서는 르샤틀리의 원리에서 예측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K가 감소를 한다. 그래서 500, 600, 700, 800K에서 여기서 K는 지금 켈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켈빈, 즉 온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K는 우리가 이 반응 개수를 반응의 평형상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평형상수는 실제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감소를 하였고 감소가 한다는 것은 이제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온도를 높이면은 이쪽에 이제 에너지들이 오히려 남기 때문에 역반응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이유에서 역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도 변화의 영향을 실제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58kJ 플러스 N2O4가 존재하는데 지금 무색의 N2O4가 존재하고 갈색이 되었을 때 이제 NO2가 되게 된다. 그런데 에너지가 지금 이 반응물 쪽에 더해져 있기 때문에 이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장에서 저희가 살펴보았을 때 흡열 반응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을 가해준다면 정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실제로 변화한다면 N2O4가 2NO2의 평형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 일단 A를 살펴본다면 100도씨에서 많은 양의 NO2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뚜렷한 플라스크는 뚜렷한 적갈색을 띠게 된다. NO2가 더 많이 존재를 한다면 갈색을 띠게 되고 지금 온도는 100도씨죠. 100도씨인데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온도를 높여준다면 더 많은 N2O4가 NO2로 바뀌게 되면서 플라스크가 갈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0도씨로 바꾸게 된다면은 그때는 0도씨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더 이상 정반응이 우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역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면 N2O4가 더 많이 생성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플라스크 안을 살펴보게 된다면 무색을 띠고 있는 상태로 우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도씨와 이제 0도씨에서 우리가 N2O4와 NO2와의 관계를 실제 살펴보았을 때 온도 변화의 영향으로 이렇게 실제 색깔이 바뀔 정도로 이제 분자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에 대해서 평형 위치의 이동을 살펴본다면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N2O4를 더 많이 첨가를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정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NO2를 더 첨가를 한다면 역반응이 더 많이 일어날 거고요. N2O4를 제거를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제 NO2가 많아지니까 역반응, NO2를 제거를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오른쪽으로 정반응이 더 많이 일어난다. 여기서 헬륨 가스를 집어넣는다면 헬륨 가스는 앞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어떠한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비활성 기체의 첨가는 전혀 평형의 시프트에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는 용기의 부피를 만약 감소를 시킨다면 용기의 부피가 감소가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위에 N2O4와 NO2의 경우 용기의 부피의 감소는 즉 전체적인 분자의 양이 감소하는 것을 이제 원하기 때문에 N2O4 쪽으로 이제 더 이동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시프트가 되고요. 용기가 부피가 된다면은 NO2가 더 많아지는 것이 NO2가 두 개이기 때문에 N2O4는 한 개에서 두 개가 되기를 이제 전체적인 반응에서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NO2 쪽으로 시프트가 될 거고요. 온도를 증가를 시킨다면 이 반응은 지금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시프트가 되고 온도를 감소를 시킨다면 NO2가 N2O4가 되고 싶어하는 역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이제 반응의 개에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해준다면 개의 반응이 이동을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평형 위치로 가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을 전체적으로 합쳐서 르 샤틀리에의 원리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실제로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우리가 온도를 어떻게 하느냐, 발열 반응에 온도를 가해주느냐 마느냐, 혹은 흡열 반응에 온도를 가해주느냐 마느냐, 혹은 용기의 부피를 우리가 줄이면서 어떠한 압력의 변화를 시켰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화학 반응에 다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제 화학 평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다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이제 하고 마치도록 하고 다음 강의는 산과 염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